이 얘기는 잠시만 뒤에 해보도록 하고요. 조국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여부의 마지막 변수는 자, 누구까지가 이 감찰부막권의 공범이냐 이걸 겁니다. 검찰은 이 백원우 전 비서관을 포함해서 유재수 전 부시장 구명 시도를 한 인물들에 대해서도 여러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첩보를 조사를 한 결과 그 비첩보 자체에 대해서는 근거가 약하다고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비첩보와 관계없는 좀 사적인 문제가 나왔습니다. 민정비서관실의 책임자인 백원우 비서관에게 금융위에게 통지하라고 제가 지시했습니다. 이현정 의원님, 네. 화면 같이 보실까요? 언론 보도가 쭉 나왔지만 조국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은 불가피하다는 게 중론일 텐데 네. 그런데 얼마만큼 조국 전 장관에게 유재수 감찰부막권의 외압을 행사했냐 이 공범 여부가 핵심이더라고요. 네, 지금 일단 오늘 검찰에서는 이례적으로 입장을 냈어요. 아직까지 영장 청구를 검토하고 있지 않다라고 입장을 냈습니다. 근데 조국 전 장관의 전략은 그런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본인은 정무적으로 최종 책임은 내게 있다라고 이야기를 계속하지 않습니까? 그 이유는 뭐냐면 결국은 본인한테 책임은 있지만 죄는 아니다라는 그런 이야기거든요. 결국 뭐냐면 본인의 재량권 안에서 한 것이지 내가 잘못한 건 있다. 그러나 그건 내 재량권 아니었다. 그렇기 때문에 죄는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그렇다면 이 감찰무마를 도대체 누구 선에서 결정했느냐. 결국 이제 예를 들어서 지금 이야기는 백원우 민정비서관이 연락이 왔다 또 외부에서 연락이 왔다 등등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어쨌거나 이 관련돼서 법적인 책임은 일단 조국 전 장관한테 있는 겁니다. 당시 민정수석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기억나시겠지만 지난번 정권 때 수사할 때 조윤선 정무수석, 우병우 민정수석, 김기춘 비서실장 다들 뭐냐면 직권남용, 직무유기로 구속이 됐어요. 사실 그때 사안도 비슷비슷합니다. 블랙리스트라든지 여론조사라든지 등등 비슷한 거기 때문에 그 사건과 어쩌면 이 사건은 구조가 비슷하다 할 수가 있겠죠. 그렇게 된다면 아마 조국 전 장관에 대해서는 뭔가 검찰도 사법 처리를 고려하지 않을까 그런 예상을 해봅니다. 자, 그런데 김태우 전 수사관은 조국 전 장관이 검찰에서 증언했다고 공개한 이 발언에 대해서 비판을 이렇게 했습니다. 같이 들어보시죠. 조국이 뭐라고 했습니까? 정무적인 책임이 본인에게 있다고 했습니다. 이거는요, 사실상 회피하는 그런 의미죠. 이 말은 자신이 법적인 책임을 질 것은 아니다. 이런 거죠. 얼렁뚱땅 스리슬쩍 넘어가려는 거죠. 구자영차장. 네. 얼렁뚱땅 정말 스리슬쩍 조 전 장관이 넘어간다고 보세요? 구자영차장도? 일단 정무적인 판단이라는 용어 자체가 되게 애매모호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민정수석은 감찰을 통해서 이 CCBB를 가려야 되는 자리인데 이 CCBB를 가리지 않고 정무적인 판단을 해서 감찰을 무마했다, 감찰을 중단시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런 정무적 판단을 하는 자리가 아닌 민정수석이 그런 정무적 판단을 했다는 것 자체가 좀 문제가 될 수 있고요. 이것은 김태우 수사관의 말처럼 실질적인 어떤 법적인 책임을 모면하기 위해서 좀 애매하게 표현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의혹이 일고 있는 상태입니다. 유수희 변호사님, 조금 더 깊게 들어갈 필요가 있는 게 지금 이제 한 언론 보도는 우병우 전 수석과 조 전 장관의 사건은 그러니까 당시 이제 그 직권남용과 직무유기권 손바닥을 앞뒤로 뒤집는 정도의 차이라고 보면 된다. 어떤 뜻입니까? 그러니까 직무유기는 자기가 해야 할 일을 안 한 게 직무유기고 직권남용은 자기의 업무 범위 안에서 자기 권한을 남용해서 어떤 일을 못하게 하거나 하게 한 거예요. 그게 이제 직권남용인데 형량 차이는 커요. 법정형이. 직무유기는 징역 1년 이하고 직권남용은 5년 이하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우병우 전 수석의 경우에는 이제 두 재단 의혹과 관련해서 감찰을 했어야 함에도 하지 않았다. 그래서 직무유기가 인정이 된 거고. 근데 지금 이제 그 조국 전 수석의 경우에는 감찰을 중단을 시켰다는 거죠. 아래 이제 감찰관들이 감찰하는 그 업무를. 그런데 지금, 글쎄 이게 이제 구속영장 얘기가 나오고 하는데, 우병우 전 수석 때도 봤지만 이게 직권남용이나 직무유기 법리가 쉽지 않기 때문에 다툼이 많아서
구속영장이 그게 쉽게 발부되는 사안들은 아니에요. 그리고 저는 지금 검찰이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하는 것이 지금 민정수석실과 관련된 혐의들이 많아요. 지금 선거개 김기현 시장의 선거 개입과 또 관련도 있고 그래서 저는 이 사건뿐만 아니라 유재수 감찰 중단 이 사건 가지고 지금 구속영장 얘기할 게 아니라 조국 전 수석의 경우에는 덩치를 더 키워서 그리고 또 지금 만일 구속이 된다 하더라도 구속이 되면은 기소 때까지 20일의 시간 제한을 받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수사하는 것이 그러니까 그 구속시키지 않고 지금 상황에서 더 크게 만드는 것이 더 그 능률적인 거죠. 검찰 입장에서 봐선. 그래서 지금은 구속영장을 고려할 때도 아니고 그럴 사안도 아니라고 보여요. 조금 다른 의견을 내셨는데 최진문 교수님. 근데 오늘 검찰이 정말 이례적으로 각 언론 보도에 대해서 하나하나 반박하지 않고 이렇게 종합해서 3인회에 있는 실체는 사실상 없고 조국이 백원호 협의해서 감찰 줄단을 결정한다. 뭐 이런 것들이 명법형 오보다. 그러면 반대로 3인회에는 있었는지 그러면 조 전 장관 혼자 결정했는지 뭐 이런 것들이 당연히 저희한테 의구심이 들거든요. 의구심은 드는데 저게 이제 왜 검찰이 저런 그런 보도 자료를 낼 수밖에 없었느냐. 언론이 이제 보도하는 내용을 마치 저게 사실인 것처럼 보도가 되고 있잖아요. 그러면 저게 또 취재한 경우를 보면 언론에서 보도할 때 검찰 발로 흘러나온 것처럼 언론이 보도를 해요. 그럼 마치 검찰이 이걸 흘린 것처럼 보일 수 있는 오해도 살 수 있는 것이고 또 검찰이 이런 내용이 언론에 흘리지 않았는데 이게 보도됐다고 하면 검찰 입장에서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사실은. 그리고 일반적으로 검찰이 마치 이걸 흘려가지고 보도해서 사실인 것처럼 되는 것 자체가 검찰은 부담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걸 바로잡는 차원에서도 검찰이 그건 발표를 했다고 보여져요. 그리고 이제 소위 그 한간에서 떠돌고 있는 여러 가지 얘기들 지금 3인회에 관련된 뭐 감찰 중단에 뒷선이 있냐 하는 부분 이런 부분들도 사실이 아니란 부분을 명확하기 위해서 아마 보도자를 낸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위원장 의원님, 근데 오늘 이 유재수 감찰무마건 그리고 앞서 저희가 쭉 짚어봤던 선거개입 의혹과 관련해서 아주 이례적으로 여당에서 특검을 준비하고 있다는 얘기를 좀 저희가 접했었잖아요. 그런데 그렇죠. 일단 보류했다. 의미를 어떻게 봐요? 저는 이거 처음에 나올 때부터 이건 완전 자충수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예. 자, 특검은요, 지금 아시겠지만, 지난번에 드루킹 특검이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처음에 드루킹 특검 관련돼서 폭로한 사람이 누굽니까? 추미애 대표예요. 자, 추미애 대표가 이거 뭐 조작한 사람이 있다 폭로했는데, 그래서 드루킹 특검을 해보니까, 정작 김경수 지사가 어떤 면에서 구속되는 상황까지 갔지 않습니까? 저는 이번 사태 똑같다고 봅니다. 자, 이번 같은 경우는 사실은 뭐 수사가 불리한 게 나오면 검찰 비난하면 돼요. 근데 만약에 특검에서 만약에 더 중요한 사태가 발생해버리면 여당에서 특검 비난할 수가 있습니까? 그 지금 이제 여당 생각은 특검이 그게 아니라 김기현 시장의 사건을 좀 더 면밀하게 수사해 줄 것이다. 이렇게 요구를 하는데 그거는 쉽게 그렇게 움직이는 게 아닙니다. 그러다 보면 결국 이제 이해찬 대표가 이걸 좀 막았는데 이해찬 대표가 현실적이죠. 보면 만약에 특검해서 만약에 이거보다 지금 검찰 수사보다 더 나오고 그럼 특검 앞에 부인할 수가 없어요. 특검을 하면 다 소환해 조사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언론 보도를 브리핑을 특검은 자유롭게 할 수 있어요. 국정농단 때 그랬었죠. 그렇죠. 그는 특검이 법의 정안에 따라서 지금의 검찰은 입을 일체 못 엽니다. 그러니까 특검은 모든 걸 언론 브리핑 할 수 있어요. 자, 생각해 보십시오. 매일 언론에다 브리핑하고 특검이 한다라고 하면 과연 이 정권이 버틸 수 있을까요? 저는 그런 면에서 본다면 이거는 처음부터 자충수였다 생각이 듭니다. 예. 일단 수사 대상과 범위를 법에 명시를 하게 돼 있거든요. 그리고 국회를 통과해야 됩니다. 근데 지금 같은 상황에서 국회에서 특검법이 통과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을 보면 여당이 뭔가 이제 뭐 검찰의 어떤 이 청와대나 이 조국 장관에 대한 수사 압박을 좀 모면해 보려고 이 특검 카드를 꺼냈지만 현실화되기는 상당히 좀 어려운 카드가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검찰의 칼날이 점점 조여오는 조국 전 장관과 특검을 일단 보류한 민주당 얘기 여기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다음 주제 오랜만에 이 인물을 만나봅니다. 다음 주제 바로 확인하기 전에 자 오늘의 댓글 한번 같이 만나보겠습니다. 친목회 총무조사 절차를 걸쳐서 선출한다. 총영사가 대충 나눠주는 그 직책이더냐. 친목회 총무조차 정말 절차에 거쳐서 하는데 말이죠. 임동호 처음엔 사실대로 얘기했는데 후환이 들어서 꼴이 내린 거다라는 지적도 있고요. 검사들이 9명이나 법정 나와서 떼쓰고 우기기 검찰을 비판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울산시민 농락당했다. 청와대가 울산시민을 바보로 봤다는 얘기도 하시네요. 마지막입니다. 6.13 지방선거도 앞서 저기 써있는 것처럼 못지않은 큰 사건이다라는 지적까지 댓글 5개 차례로 만나봤습니다.